안녕하세요, 아라바사행입니다.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. 바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것이죠. 올해 1월 들어서 해고된 인원만 6만 명 정도라는데요. 와, 정말 많다. 지상 최고의 직장이라더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원들마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직원들 다 내보낸다, 정리해고한다 난리통인 와중에 유난히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. 그 기업의 이름은 멜론? 아니죠. 오렌지? 아니죠. 바로 애플입니다.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구글까지 꽁꽁 얼어붙은 빅테크 한파 속 애플은 어떻게 평온한 온기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? 알아봤어요기? 알아봤어요. IT 기업들은 그야말로 대해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. 작년 테크업계 해고 규모는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. 그 주축이 되는 것은 몇몇 빅테크 기업들. 해고 규모가 무려 8만 명 정도 수준이라는데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3월 말까지 직원 10,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체 직원의 4.5% 수준으로 이렇게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는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. 아마존은 전 직원의 1% 정도인 18,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혔고요. 메타가 지난해 전체 직원의 13%가량인 11,000명을, 세일즈포스가 전체의 10%인 7,000명을, 스포티파이가 전체의 6%인 600명을, 알파벳도 전 직원의 6% 이상인 12,000명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증권사 전문가들은 메타, 아마존, 애플,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5개 빅테크 기업들의 4분기 총 매출 전망치를 5% 하향 조정했습니다. 특히 메타와 아마존의 이익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. 헤지펀드 아이언홀드 캐피털 스타르타 상하이 최고 투자 책임자는 앞으로 최소한 3분기 동안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기 힘들다. 더 많은 감원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암울한 미래를 내다봤습니다. 그러면 왜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게 된 걸까요?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팬데믹 동안의 과도한 확장입니다. 우리에게 실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확장이 경기 침체라는 한파와 맞물려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이 돼버린 거죠. 2020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펼쳐진 거리두기 정책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. 이때 다들 집에서 뭐 하셨나요?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쇼핑하고 다 인터넷 기반으로 되는 거죠. 따라서 2021년까지 테크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많이 증가했고, 이런 엄청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테크 기업들은 인력 채용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사이 직원이 22%나 증가했습니다. 지난해 2월 말 정규직 수가 22만 1,000명이었는데 무려 4만 명이나 늘었던 거죠. 아마존은 팬데믹 이전 2019년 4분기에 79만 8천 명이었던 직원이 2021년 말에 무려 16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. 알파벳은 2020년 14%, 2021년 15%로 늘리면서 15만 6,500명의 직원을 고용했었고요. 이런 상황 속 경기 침체를 앞두고 발생한 수요 둔화. 수요는 줄고 인건비는 이미 거대해졌고, 당연히 기업으로선 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을 찌웠던 조직 때문에 경영진들은 결국 조직 슬림화를 결정하게 됩니다. 이런 해고 칼바람 속 애플은 거의 유일하게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 중에서 감원하고 있지 않습니다. 페이스북, 애플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, 이들 중 아직 해고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애플뿐이죠. 왜 그런 걸까요? 우선 외신에서 핵심적인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기업들처럼 갑자기 몸집을 불리지 않았다는 거죠.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동안 애플의 인력은 20%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2021년 9월 15만 4천 명이었던 인력은 2022년 9월 16만 4천 명으로 10,000명 늘어났습니다. 그 전년도에도 7천 명 정도밖에 늘리지 않았죠. 또 애플은 실리콘밸리에서 업무를 보다 강도 높게 시키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. 앞서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건 자제했으니 기존 인력들을 더 열심히 활용해야겠죠. 애플의 기존의 인원으로 성과를 내는 데 더 집중합니다.
이렇게 직원들을 신중하게 채용하고 기존의 인력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니까 정리해고 바람에서도 더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가 있었겠죠. 또 팀쿡 CEO의 실용적인 경영 방식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. 즉, 핵심 사업이 아니면 대규모 투자에는 보수적이라는 겁니다. 이는 신규 사업 문샷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구글, 최첨단 연구팀을 운영하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, 그리고 메타버스에 영향을 쏟고 있는 메타와 비교되는 점입니다. 미국 벤처캐피탈 루프벤처스 애널리스트인 진 먼스터는 팀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. 그는 테크 CEO 중 가장 실용적이다. 또한 가장 위험을 회피하며 이는 애플이 그동안 고용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준다. 차별화된 애플의 사업 구조도 한몫을 했습니다. 애플은 광고가 아닌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판매로 수익을 창출합니다. 따라서 광고 산업 영향이 크지 않은데요. 또 많은 스토어를 소유해 운영하지만 거대한 창고와 물류 허브 네트워크를 갖춘 아마존과 비교하면 물리적인 공간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. 이 때문에 타 기업들보다 광고 산업 위축과 물리적 공간으로 인한 비용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애플이 아이폰 등의 제품들을 아웃소싱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. 즉, 애플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 변화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죠.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복지에 비용을 덜 지출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비용을 알뜰하게 절감해 왔다는 점도 하나의 요소로 꼽힙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직원들에게 다른 기업들처럼 공짜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사 먹게 하는 등 타이트하게 군살 없는 복지 정책을 펼친 점을 눈여겨봤습니다. 그러나 애플도 이 감원 바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분석가는 애플은 빠르게 성장하지 않거나 쿡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인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. 전체 PC 부문 성장세가 둔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맥 컴퓨터 부문이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런 전망에도 이미 10,000명 단위의 대규모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선 애플의 상황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. IT 업계의 강세 속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지나친 확장을 했을 때 애플은 무리한 고용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고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했죠. 안정적으로 보이는 애플의 경영 전반에는 이러한 실리적인 선택과 집중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빅테크 기업들을 덮친 매서운 해고 바람이 이제는 좀 잦아들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순풍이 다가오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라마스양이었습니다. 안녕!